한국의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예. 네. 오늘은 해외 사건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동안 사실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저 대한민국 살인 사건 원래 금요일 날 하는 건 대한민국 살인 사건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이제 우리가 이제 조명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의 살인 사건만 하지 말고 다른 나라 살인 사건도 이렇게 섞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은 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해외 사건 관련돼서 이제 그 준비를 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동민 PD한테 얘기해서 가끔씩은 이제 해외 살인 사건, 사실 이제 연살인 범죄의 정의를 내리게 된 어떤 로버트 레슬러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이론적 네. 그 배경이 된 사건 같은 거 등등이 있기는 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이거 방송을 하면서 대한민국 살인 사건을 진행을 하면 이해도에서 좀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기는 해요. 네. 사실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는 1970년대, 80년대 어떤 FBI 행동과학부에서 면담을 했던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사실 기반화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 사례들 같은 경우를 파악하게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좀 특이한 사건들, 한국에서도 프로파일링이 요구되는 사건들 같은 경우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교수님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행동과학부 로버트 레슬러 같은 수사관이잖아요. 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리어 머더, 뭐 또 시리어 킬러라고도 하고 시리어 머더라고도 부르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배경이 된 사건 등등이 70년대, 80년대 이게 미국에서 유행했으니까 그거를 좀 오늘 좀 특집 첫 번째 판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해주는데 이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 완전 매니아더라고. 샘의 아들 그러면 다 알 거예요. 네. Son of Sam.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샘의 아들, 이거 또 그렇게도 불리고 사사구경 살인마, 44구경 권총 살인마라는 뜻이거든요. 네. 사사구경 권총 살인마. 근데 우리는 옛날에 4.5구경 찾는데. 그러니까 저도요. 예. 그게 4.5구경, 4.4구경이 이게 총구, 더라고요. 총구가 다르다는 얘기는 총탄도 다르다는 뜻이죠. 네. 지금 이제 우리 경찰이 쓰는 건 3.8구경 리볼버 쓰거든요. 가볍죠. 네. 솔직히 잘 안 맞아요. 그러고 이제 그 3.8구경 들어오기 전에는 저는 군대 생활할 때도 그거 찼었고, 그 다음에 경찰 처음 들어와가지고 권총 지급받은 게 4.5구경이에요. 엄청 무겁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거래요. 그러니까. 엄청 무거워요. 이거 들고 있으면 손이 덜덜덜 떨려요. 근데 위력은 엄청 세죠. 그거는 탄창 집어넣어가지고 앞으로 칵 해서 빵빵빵 쏘는 거고요. 3.8구경은 동그랗게 돼가지고 피스톨이 돌아가면서 빵빵빵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데 4.4구경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짐작컨대 이것도 피스톨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탄창 넣어가지고 그 연발 발사되는 4.5구경하고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4.5구경보다는 작은 겁니다. 그래서 44구경, 44구경 살인마 이렇게도 불리죠. 네. 이름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이제 빠져야 되겠네. 이름은 데이비드 팔코. 여기까지는 안 외워도 돼요.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이 바로 아실 이름 버코위츠. 네. 버코위츠는 다 알죠. 네. 버코위츠. 이 사건을 좀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연쇄살인마인데요. 보통 연쇄살인마라고 한다면 성적인 것과 관련된 성적 쾌락 살인마들이 많다고 한다면 네. 데이비드 버코위치는 그런 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 선정을 하게 된 이유도 있고요. 이 관련돼서 이제 데이비드 버코위치가 미친 어떤 영향들이 있어요. 그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게 있어서 그걸 확인해보고자 골라봤습니다. 이거는 내가 읽어드려야 되겠네. 네. 미국의 연쇄살인마 맞습니다. 네. 1976년부터 네. 1977년까지 2년간이네요. 약 13개월입니다. 네. 13개월에 걸쳐서 뉴욕 일대에서 살인 6명. 네. 그 다음에 7명 중상해. 그 다음에 2천여 건의 방화? 아이고, 2천여 건의 방화 혐의? 네. 와, 거기에다가 자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의 아들.
네. son of Sam, 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면서 샘이 자신을 조종해서 살인을 하게 만든다는 발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샘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샘이 자꾸 그 범행을 지시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son of Sam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었고요. 네. 44구경 탄환을 범행에 사용했기 때문에 44구경 살인마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가 범행을 하는 13개월 동안 뉴욕은 공포에 떨었다. 네. 저녁이 되면 문을 잠그고 위추를 삼갔다. 네, 뉴욕. 연일 언론에서는 샘의 아들 얘기로 도배가 되었고 방화 2,000건 어떻게 확인해?라고 하는데요. 2,000건? 이게 샘의 그러니까 1,488건이라는 데도 있는데 샘이 노트를 이제 그 버크위치가 노트를 범행일지 썼어요? 네, 노트를 썼는데 그게 그 이제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방화 관련해서 불꽃부터 시작해가지고 형태같이 다 자기가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게 2,000여 건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 뉴욕은 그 당시에 사람 빠바방 해서 갑자기 죽지. 네. 막 여기저기서 불막 일어나지. 한 사람에 의해서 뉴욕이 거의 초토화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 버코위츠가 범행을 저질렀던 나이대가 23살, 24살 요맘때예요. 자, 범행으로 한번 갑시다. 범행. 네. 1974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1년 경비원으로도 일하고 막 그랬었대요. 네, 예. 그런데 그 범행을 시작할 때쯤에는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업이 없어지는 네. 거죠. 그러다 대체로 직업 없죠. 네. 범행 시작할 즈음에는 직업 없죠. 거의가. 보통이 그런 그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 네. 1975년 12월 24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네. 네, 75년. 첫 범행이. 네. 사냥용 나이프로요. 칼, 사냥용 칼. 네, 그 식료품에서 그 점에서 아마 장보고도 나오던 여성을 등을 몇 차례 이제 칼로 찔렀다고 해요. 그럼 이건 기습인데요. 네. 등을 여러 차례 찔렀으면 그 여자가 비명 막 찔렀을 거고. 네. 그러면 결국 등을 찔렀으니까 급소는 안 찔렸겠다. 네. 그러면 그 이 여성은 아마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그놈이 도망가니까 살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말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지 본인은 이게 첫 범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신고된 게 없고. 신고된 게 없고 이 여성의 신원, 피해자의 신원도 증명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이 이야기하는 첫 범행이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날 이제 또 다른 대상자를 찾아서 예. 미셸 포먼이라는 16살 여성을 16살. 네, 다가가서 머리에 이번에는 등이 아니라 머리에다가 칼을 이렇게 휘둘렀어요. 네, 휘둘렀대요. 그래서 저항했겠죠. 네, 다행히 포먼은 죽지는 않았는데 이제 중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6군데 정도 찔른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일날 이게 아마 이거는 뭐 미셸 포먼이라는 피해자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건 공식적으로 네. 피해 내용에 잡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일단 첫 범행이 됩니다. 그러면 버코위치가 처음에 범행할 때는 사사구경은 관련이 없어요. 네. 등산용 나이프입니다. 네. 그리고 저 등 뒤에서 기습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취직을 또 해요. 그래서 우체국에 76년 3월에는 우체국 직원으로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체국 직원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칼을 찌르고 나서 자기가 이제 겁이 났는지 그 용커스라는 데로 아예 이사를 해요. 우체국 직원으로 취직해서. 네. 그런데 그때쯤에 이제 우리가 연살인범 꼭 따져보면 냉각기네. 아, 네, 맞아요. 그죠? 그 심리적 냉각기. 2건 하고 이제 쉬고 정상으로 일단 돌아가서 냉각기 갖는 거네요. 침체기. 네. 근데 이때부터 진짜 크게 범행을 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네, 칼로 찌르니까 사람이 쉽게 죽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검거될 가능성은 많고. 네. 그래서 그 휴스턴으로 가서 군대 나왔었잖아요. 예, 예. 군대 동료를 찾아가서 그때 76년 6월에 사사구경 리볼버를 그 동료로부터 구입합니다. 이때부터 사사구경 살인마가 시작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이 총이 살인에 이용이 됐고 그래서 네. 이제 사사구경 살인마 별명이 붙는 거구나. 네. 그러면 이거 군대 동료한테서 총을 산 거네. 이게 어떻게 보면 소지하고 있던. 그렇죠. 참. 동료는 사실 같이 군대에서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총 갖고 이제 범행 시작하네요. 네. 그러면 6월 달에 총 샀고 7월 29일 날이네. 그러면 한 2달 정도 되네요. 네, 네. 버초이츠가 브롱스네요, 브롱스. 브롱스. 예, 차에서 수다 떨고 있던 그 18살 여자
19살 여성 이렇게 둘이네요. 네. 아마 친구 같아요. 네. 18세, 19세. 네.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자동차 안으로 5발의 총알을 발사했어요. 그냥 차 안에서 누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네. 그 여성 둘이서 거기다 그냥 5발을 빠바바방 쏜 거예요, 그냥. 네. 이제 시작된 거네.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두 사람 다 죽었나요? 도나라는 여성은 죽었고요. 예, 아 죽었죠. 네, 조디라는 여성은 살았는데 예. 너무 쇼크가 심해가지고 이후에도 정신병을 앓았대요. 그리고 나서 아. 버코이치 얼굴을 기억을 못하고 보긴 봤었겠다. 그 쏘는 놈을 얼굴을. 네. 근데 그냥 곱슬머리 백인 남성. 아이고야. 그리고 여기가 나이대가 30대라고 추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 버코이치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이긴 해요. 그래서 조디가 그때 어떤 그 이 충격으로 기억만 잃지 않았다면 좀 기억을 했을 좀 잘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뭐 쇼크로 정신병을 앓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긴 네.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뭐 친구랑 차 안에서 18, 19이면 낙엽만 굴러가서 까르르 할 그러니까. 때예요. 별 시답지 않은 얘기지만 웃고 난리가 나잖아. 웃고 그런데 그냥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서 차 안에다가 그냥 빠바바방 5발을 갈겨가지고 옆에서 자기 친구가 목이나 이런 가슴 맞고 피를 토하면서 거꾸러지는 모습을 보면 이건 자지러질 일이죠. 그러니까 충격 받을 만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살해 동기 따지잖아. 네. 그래서 살해 동기가 나올 리가 없다고 버코이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마피아 동네다 보니까 마피아들이 이 목표 대상 헷갈린 거 아니냐. 그 도니하고 그 저 조디 둘을 네. 마피아들이 어떤 대상으로 삼았던 타겟으로 삼았던 사람인 걸로 알고 쏜 건데 착각했다 이거죠. 네. 뉴욕 경찰은 그렇게 인식한 거죠. 네. 야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됐구나. 이게 착각 속에서.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나서요. 1976년 10월 23일인데 똑같은 형태예요. 차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들한테 총을 갈긴 건데 그때는 20살짜리 20세 여성 2명이네. 근데 이게 알고 또 5발이죠. 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교수님 예. 이 20대 여성이 한 명이 남자예요. 근데 아이고야. 어깨 장발처럼 이렇게 길러서 바깥에서 봤을 땐 여성 둘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새끼는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총을 쐈나요? 처음에는 여성들만 상대로 총을 쏘거나 여성들로만 공격을 했다가 나중엔 뒤로 가면서는 이제 남성들도 공격하는데 그건 자신감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처음에는 그래도 만만하게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다가 자꾸 성공하니까 총으로 하니까 성공이 되니까 이거 이제 남녀 구분 없이 쏘기 시작한 거 어떤 그 진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때도 이 남성 같은 경우도 20대 남성을 버코이치가 아마 상담하면서 면담하면서 그 얘기 했었나 봐요. 여성인 걸로 생각하고 총을 쏴버렸구나. 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 두 사람 다 죽었어요? 둘 다 살았네. 차 끌고 도망을 갔네. 네. 어? 근데 이제 탄도 비교를 하니까 탄도 비교하지. 그 총알 비교하죠. 네. 그 앞에 있었던 이제 그 7월달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탄도가. 그러면 동일범위죠. 그러니까 이게 마피아가 잘못 쏜 게 아니라는 게 그렇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달리 보겠네. 네. 5번째서 이제 사건이 있네요. 이거는 뭐야 이 새끼 한 달 만에 있네요. 76년 11월 26일이네요. 이때도 17, 18살 여성 애들이 이게 퀸즈네. 이건 장소만 바뀌었네. 퀸즈. 네. 퀸즈에서 도나 데마시, 도나 조엔, 도나 조엔으로 부를게요. 17, 18이네요. 네. 길을 물으면서 접근을 했네. 그래가지고 총을 꺼내서 이거는 차 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조금 대담해지는 겁니다. 네, 교수님.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한테 쏜다는 얘기는 좀 대담해지는 거예요. 네. 17, 18 먹은 조엔과 이 도나에게 길을 물어본다고 접근해가지고 총을 꺼내서 발사를 했는데 도나 같은 경우는 목에 총을 맞았네요. 네. 그 다음에 조엔 같은 경우는 등에 총을 맞았고 하반신 마비. 그래서 척추 마비. 죽지는 않았네 두 사람 다. 네. 한 사람 그 조엔 같은 경우만 척추 부상으로 평생 하반신 마비가 됐네요. 그러니까 버코이치가 차 안에서 쏘다 보니까 사람이 잘 죽지도 않는 것 같고 유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다르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이제 길 가는 사람들을 쏘기 시작을 하는 대담해지네. 것 같아요. 네. 1977년 1월 30일에는요. 또 차 안에 있던 두세 달 간격이에요. 네. 네. 차 안에 있던 그것도 퀸즈죠. 네, 여기도 퀸즈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이게 다 뉴욕이거든요. 예, 뉴욕 퀸즈. 예. 그러니까 뉴욕이 정말 계속
공포에 아. 떨었을 것 같아요. 브롱스도 그렇고. 네, 이때 크리스틴하고 존이라는 그 약혼한 서로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차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때 여성만 이제 총을 맞고 여성만 사망해요. 예. 과다출혈로 숨졌네요. 이게 크리스티는. 네, 참 순식간에 그 약혼자 그 연인끼리 그 차 안에 있다가 그 살인마 공격을 받은 거네요. 네, 7번째 사건은 2달 있다가네요. 네, 77년 3월 8일이네요. 네, 이것도 퀸즈네, 퀸즈. 네, 길 걷고 있는데 네, 어. 그 버지니아 보스커리 치안이라는 19세 여성인데요. 아이고야. 즉사네, 이건 즉사. 네, 바로 거기 자리에서 발사를 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새끼가 이제 진짜 대범해지는 그 네. 이유가 나와요. 네. 사람을 쏴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서 그 목격자한테 인사를 건넸대요. 네, 이랬대요. 하이 미스터 이랬대요. 이런 미친 새끼 말이야 이거. 응? 그리고 차를 타고 도망쳤고 이게 뉴욕 경찰의 이게 문제점이더라고. 이때 총 쏘고 사람 그냥 길거리에서 쏴 죽이고 여성을. 그다음에 옆에서 목격자한테 손은 들고 네. 그 목격자도 자지러졌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게 아마 도망치다 보니까 차 막 지그작으로 간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경찰이 따라 붙었어. 네. 그 잡았어. 네. 그래가지고 건물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무전이 들려 그때. 네. 지금 여성이 총 맞아 죽은 사건이 터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그자그 운전한 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사실은 이는 범인인데. 맞아요. 이건 놔두고 가. 그리고 네. 그 현장으로 간 거예요. 맞아요. 그때 잡았으면 야, 이 참 그 무전이 오히려 이게 이상하게 꼬여버린 거예요. 네.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건이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니까 또 탄압 비교를 하다 보니까 동일 범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뉴욕 경찰도 그 당시에 그랬나 봐. 공조가 안 됐나 봐. 맞아요. 각 그 보안관기들끼리도 제대로 공조가 안 됐나 봐. 뉴욕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격 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동일범 소행인 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경찰도 뉴욕 경찰도 공조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총격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고 네. 나중에는 이제 동일범 소행 게 이제 거의 드러나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거 버코비츠 공개 수배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수사본부가 특별수사본부 당연히 특별수사본부 생겨야지. 네, 이 이름이 그때 오퍼레이션 오메가였대요. 얘들은 미국 사람들은 무슨 작전할 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네. 뭐 벌집 작전, 뭐 이를테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25세에서 30세 남성으로 추정이 됐고 그때까지만 해도 6피트 키라고 하는데 한 183cm 180. 저 제 키 정도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보통 체격의 검은 머리의 백인 남성이다. 거기까지만 나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사를 또 하는데 또 갑자기 또 4월 달에 또 사건이 팍 터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는 툭하면 특별수사본부 생기죠. 아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특별자 붙여가지고 수사본부 무슨 단체 만드는 거는 아마 전 세계 1등일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수사본부라는 거 이거 차리는 거는요 엄청난 절차와 시간이 걸려요. 쉽게 안 합니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흔치도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오직하면 특별수사본부를 이제 결성한 거지. 보세요, 지금 몇 건입니까, 몇 건? 수도 없이 많은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겨우 그때쯤 77년 4월에 했는데 네. 범행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예요? 75년부터잖아요. 2년, 3년이 돼가지고 특별수사본부가 결성이 되거든요. 이게 미국 사회라든지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특별수사본부 관련된 거를 많이 알아봤어요. 자료를 통해서. 특별자 붙여가지고 막 특별수사본부 임시 어떤 단체, 임시 기구가 만들어진 건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졸속으로. 왕입니다, 왕. 대한민국이. 예. 특별수사본부. 물론 뭐 그게 유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요. 특별이라는 걸 많이 붙여가지고 특별수사본부에 배치를 하는 순간 하중을 받기 시작하고요. 맞아요. 공명심 때문에 무리한 결과물을 지향하는 역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그리고 태스크포스 팀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TF팀은 수도 없이 많아갖고 뭔 TF팀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뭐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하여튼 2년 만에 거의 3년 가까이 돼가지고 77년 4월경에 사람이 벌써 뭐 대여섯 명이 죽고 난 다음에 특별수사본부가 결성이 됐어요.
4월에 결성이 됐는데 4월 17일 날 또 범행하네요. 네, 이것도 또 브롱스에서 브롱스에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나 봐요. 18, 20살. 네, 아이고야. 그때 이제 또 총을 쏴가지고 여성은 그 자리에서 죽고 남성도 그때 이제 또 병원으로 옮겨져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유희 프로파일러, 내가 이거 궁금한 건 네, 지금 총 쏘는 거 차에 타고 있으면서 총을 쏴서 죽은 대상들이 대체로 있잖아요. 네. 연인 관계예요. 아니면 아주 친한 그 네. 동성 관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저는 그래서 그렇게 봤던 게 처음에는 여자였잖아요. 네. 나중에 여자 남자가 대담해지잖아요. 됐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남성이 끼면서는 교수님 말대로 대담해지고 길거리 나온 것도 대담해진 네. 거라고 보는데 처음에는 둘이 아주 수다 떨고 즐거운 이 장면 자체가 본인과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다음에 연인끼리 그 서로 그 다정한 모습도 싫은 거죠. 네. 저도 자꾸 그쪽으로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건 내가 나는 할 수 없는 자기는 없는 일. 네, 나랑은 너무 다른 사람들. 맞죠. 네.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점차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차에다 쏘다 보니까 계속 적중률이 떨어지다는 걸 알려서 길거리에도 썼다가 아,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상해 정도가 커지면서 사람이 금방 죽거든요. 직사를 하거나 그때 당시 다른 때는 뭐 병원으로 가서 사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상해 정도인데 뒤로 갈수록 절명이야 그냥 즉시다 네, 즉사야.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걸 어떻게 죽이는지 어떻게 하면 타격을 크게 줄 수 있는지 알아가는 거죠. 학습 효과. 네. 이거 저 버크위치가 특별수사본부에다 편지 쓴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우와, 나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이때 쌤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예, 거거든요. 제가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네. 친애하는 조셉 보넬리 경감에게, 조셉 보넬리 경감한테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멸시하는 거야. 이런 편지를 받으면 기분 더럽거든요. 교수님 받아보시죠. 받아봤죠. 받아봤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요. 교수님한테 뭐라고 보내세요? 앞에 그 누구에게라고 하죠? 그거 김복준 보아라지 뭐. 김복준 뭐? 그 조폭 새끼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 새끼가 도망가가지고 강원도에서 뭐 김복준 봐라 뭐 중얼중얼 뭐 쓰고 맨 뒤에다가 강원도에서 내가 속으로 이 새끼 이왕 얘기하는 거 강원도 홍천이면 홍천, 춘천이면 춘천 지명도 넣지? 내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거 꼭 잡고 싶거든요. 굉장히 잡았어요 그거. 잡았는데 자, 모욕받은 조셉 보넬리 경감에게 친애하는 여기는 디어 이렇게 친애하는 조셉 보넬리 경감에게 이렇게 보냈네요. 난 당신들이 나를 여자를 증오하는 사람으로 불러서 깊은 상처를 받았어. 난 아니야. 난 그냥 괴물이지. 난 쌤의 아들이야. 여기서 나온 거죠. 네. 난 몹쓸 꼬마라고. 쌤은 술을 마시면 심술구져져. 가족들을 때리지. 가끔은 날 집 뒤쪽에 묶어놓기도 하고 차고에 가둬두기도 해. 쌤은 피를 마시기를 좋아하지. 밖에 나가서 사람을 죽여라. 아버지 쌤이 명령하지. 우리 집 뒤에는 몇 명이 잠들어 있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강간당하고 도살당하고 피가 빨렸고 이제는 뼈만 남았지. 아빠 쌤은 나 역시 다락방에 가두어. 나는 밖으로 나갈 순 없지만 창문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구경하지. 나는 아웃사이더 같다고 느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살인을 하도록 정해졌어. 그런데 나를 멈추게 하려면 당신들이 나를 죽여야 해. 경찰들은 주의해서 들어. 나를 먼저 쏴. 죽이지 못할 거라면 내 앞을 가로막지 마. 당신들이 죽을 테니까. 아빠 쌤은 이미 이제 너무 늙었어. 그는 젊음을 유지할 피가 필요해. 그는 너무나 많이 심장마비를 일으켰지. 젠장 아프구나 내 아가야. 나는 무엇보다도 내 예쁜 공주가 그리워. 공주는 우리의 여자들 집에서 쉬고 있거든. 그렇지만 그녀를 곧 보게 될 거야. 나는 괴물이야. 마왕이지. 거대한 괴수라고. 나는 사냥을 좋아해. 만만한 사냥감. 맛있는 고기를 찾아 거리를 어슬렁거리지. 퀸즈 여자들이 제일 이뻐. 그들이 마시는 물 때문이지. 나는 사냥하는 재미로 살아. 아빠는 피를 마셔야 하지.
보넬리, 나는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아. 장담은 못해도 더는 안 죽일 거야. 존경하는 당신 아버지만 빼고. 나는 이 세상을 사랑을 주고 싶어. 나는 사람들을 사랑해. 나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아. 나를 야후가 뭐냐면 뭐 다 아실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그 말하는 말들이 사는 나라, 그 야후. 거기로 데려다 주라고. 퀸즈 시민들에게 나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퀸즈 시민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사랑해. 또 당신들 모두가 행복한 부활절을 맞기를 바래. 신의 축복이 이 세상에서도 또 저 세상에서도 당신들에게 있기를. 이제 작별을 해야겠어. 잘들 잘하고 경찰들. 이 말을 잊지 말라고. 난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라고. 이란 말이다. 당신들의 살인자 괴물로부터. 와, 이거 내용 보면 이게 난해하기도 하고 들쭉날쭉해. 그래도 전체 맥락은 알겠어요. 이게 자신의 망상을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망상들을 저는 여기다 그대로 이제 넣어놨다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변호인들이 재판정에서 이제 정신질환이 있다, 분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겠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인정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정말 그 아웃사이더. 본인 스스로? 네, 사냥을 좋아해. 피를 마셔야지. 아빠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쌤이 자기한테도 시키고 자기도 핍박한대잖아. 그 아빠쌤은 늙었대요. 피가 필요해요. 이게 보통 그 버코위치가 평상시에 하는 망상과 생각이라는 거죠. 이거 지문 나왔나요? 편지에서? 안 나왔어요. 당연히 안 나왔겠지. 네. 지문 안 나왔겠지. 그 또 봉투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졌거렸을 거 아니야. 뭐 배달하시는 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뭐 못 찾았을 것 같고. 근데 지금 같으면 찾는데. 그쵸. 다 꼼꼼히 하고 막 DNA까지. 쪽지문까지 해서 찾는데 DNA도 검사하지 지금 같으면. 만졌으면 땀 같은 거. 그 수사본부에는 신고 넘쳐났다면서요? 엄청 왔대요.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저 무서웠겠어요. 그렇게 신고 많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일대 그 검은 머리 백인 남성들 이상. 그냥 신고하는 거지. 일단 조사해보라고. 그러면 얘가 물들이면 되잖아. 그쵸. 아이고. 그 성과 못 거두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버코이치가 여기 그 수사본부에만 신문 그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예. 그 뉴욕 데일리 뉴스 같은 신문사에도 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웃기더라고요. 그 뉴욕 데일리에서 이 편지를 보고 신문에다 실어버려요. 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같으면. 그대로. 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교수님 그때 신문 엄청 팔렸대요. 이게 와. 이게 신문 팔으려고 쉽게 얘기해서 그대로 그냥 원어 그대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뉴욕을 벌벌 떨게 하는 그 살인마가 그 사람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 그 신문 다 사서 보죠. 그때 당시에 111만 6천 부 이상이 팔렸대요. 아이고, 엄청나네요. 와. 지금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쵸. 근데 그때는 우리 구독자 수 올리고 속된 말로 요즘 말하는 돈 벌겠다고 가짜 뉴스 올리고 그러는 놈들하고 똑같죠, 뭐. 그렇죠. 근데 이때 어느 정도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얼마나 그 들끓했냐면 마틴 루버라는 박사를 비롯해서 45명의 정신과 그 전문가들이 네.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편지부터 시작해서 프로파일링을 했대요. 편지를 가지고 네. 편지 분석으로. 네, 그래서 1977년 5월에 이 전문가들이 내렸던 살인자는 정신분열자. 정신분열자. 네, 아마도 자신이 마력에 홀려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다. 그다음에 거의 확실하게 외톨이다. 외톨이다. 아웃사이더라고 지 입으로 되겠는데. 그래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여성과의 관계에서 그렇다. 근데 지금 해석을 해보면 참 별거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런데 그때는 77년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조금 전에 맞아요. 말씀하신 내용이 생소한 거예요. 대중들한테. 맞아요. 네. 신선하고 그 생소한 그 얘기인 거예요. 은둔형. 여자 관계가 그렇고 정신분열에 마력에 빠져 있고. 예. 그 시절에는 상당히 그 획기적인 어떤 그 프로파일을 한 겁니다. 사실은. 네. 지금 이제 들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고요. 또 하죠. 네. 이렇게 뉴욕 데일리에다 편지 쓰고도 77년 6월 22일 날 또 이 새끼
차에 앉아 있던 두 사람한테 총을 발사해가지고 네, 주디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 다 살긴 살았네요. 네, 총을 발사했는데 다행히 두 사람 다 살고요. 근데 점점 이제 한 달 뒤에 네, 또 합니다. 역시 자동차 안에 있네. 네. 데이트하고 있던 맞아, 데이트. 바비와 스테이시에게 총을 쐈고요. 예. 그래서 스테이시는 결국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바비 같은 경우는 왼쪽 눈을 아예 실명을 했대요. 근데 오른쪽 눈도 그 20%밖에 시력이 살아 있지 못해. 얼굴에다 바로 쐈대요. 그러니까 겨우 산 거지. 자기가 실패하면 바로 다음번에는 아예 그 머리를 향해서 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연인끼리 둘이서 데이트하면서 차 안 타고 다닐 수도 없고. 네. 아 이때 정말 공포 분위기 이게 공포의 도가니였겠어요 이 뉴욕이. 그래서 외출이 거의 없었대요. 삼가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예, 이게 저 몽타주를 보니까 77년 7월 31일 날 그 몽타주 그 올라온 거 보니까 비슷하긴 하는데 그 몽타주 그림하고 사진하고 비교해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그럼 버코이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953년 6월 1일인데요. 뉴욕 얼마 안 먹었네. 네. 네. 브루클린에서 사생아로 출생을 했는데 미국의 연쇄 살인마들은 보통 다 1950년대생, 60년대생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버코이츠 같은 경우 사생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생아. 네. 유년 시절이 좀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베티 브로더예요. 유대인. 네. 이탈리아 엄마는 유대인이고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네, 그다음에 그 토니 팔코라는 그러니까 아버지. 네, 친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네, 일단은 그 베티 브로더하고 토니 팔코가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딸 하나가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둘이 관계가 깨지면서 이혼한 상태에서 이제 그 베티 브로더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데이비드 버코이츠예요. 그러면 이 버코이츠는 저 팔코의 아이예요? 아니면 조세프 클레이먼이라는 또 재혼한 남자의 아이예요? 아마 팔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유부남, 그러니까 조세프 크레이먼이죠. 조세프가 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였던 베티 브로더가 나중에 버코이츠를 딱 버리는구나 결국은. 네. 남자를 찾아가고 저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거네. 네, 그래서 입양을 시키는데 그 유대인 부부한테 입양을 시켜요. 버코이츠를. 네, 그래서 나단 버코이츠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팔코 버코이츠가 팔코가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 친아버지. 그다음에 버코이츠는 그 지금 입양됐던 나단 버코이츠. 거기 그 성을 부부한테 들어갔구나. 그래서 버코이츠가 됐구나. 그때 아마 나단 버코이츠 부부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 이제 입양이 그쪽으로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데이비드 버코이츠는 자라면서 자기가 입양된 걸 몰랐어요. 아, 그동안은 몰랐어요? 나중에 군대 가서 알았어요. 아이고, 다 커서 알았네. 네. 이것도 그 충격이 클 거예요. 네. 잘 키웠다고 해요, 데이비드 버코이츠한테. 양자로 삼아가지고 아이를 데려올 정도면 관심이 있고 아이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으니까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키웠겠죠. 근데 그 살고 있던 곳이 그렇게 그 분위기는 안 좋은 동네에 살고 있었나 봐요. 그게 이탈리아 교수님 그 왜 뭐지? 그 마피아. 아, 그 마피아들이 이제 약간 설치는 갱들이 설치는데 또 마약상 뭐 이런 것들을 설치는 그런 동네구나. 데이비드 버코이츠 같은 경우도 청소년기 때부터도 약간 좀 이상했대요. 성격 자체가. 그런데다가 14살 때 이제 입양했던 양모가 사망을 해요. 아, 또 거기 입양 갔는데? 네. 아마 유방암으로 사망을 해서 그때 이제 계모가 들어오는데 계모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아, 입양된 엄마가 입양됐는데 그 양모가 사망하고 양부가 다른 여자하고 재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이제 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계모 입장에서도 뭐 원래 내 남편의 자식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대한 것 같고. 네. 그렇군요. 예. 그러더니 양부가 18살에 이 버코이치가 18살에 계모하고 갑자기 플로리다로 떠나요. 그럼 얘 안 데리고 가요? 네. 18살이니까 미국은 18살만 되면 일단 독립하는 걸 원칙으로 하잖아요. 네. 이게 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배우는 거 이거 공부하는 거하고는
아예 담쌓고 이 도둑놈 기질이 있었다고 도둑놈하고 그 또 방화 네. 불 지르는 그런 기질이 있었다고 하고요. 야, 여기서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맨날 얘기했던 거, 그 암모니아 같은 걸로 물고기 죽이는 일을 많이 했다면서요? 네. 소독물 죽이는 거? 네. 암모니아로 그 암모니아 같은 거 풀어가지고 물고기 죽이고 물에다가. 그 다음에 또 있더라고요. 그 뭐 인꼬새한테 독극물 먹여가지고 죽이고. 네. 또 곤충 같은 거 잡아갖고 불 태워서 죽인다면서요? 네. 이거 전체가 다 동물학대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 교수님 아시죠? 그 연쇄살인범의 3대 징. 맞아요. 방화, 그다음에 동물학대, 그다음에 야뇨증. 맞아요. 오줌 싸는 거. 네. 그래서 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방화를 너무 좋아해서 방화강이라는 그 별명도 있었대요. 아, 이거 야뇨증은 왜 나오냐고 자꾸 그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야뇨증이라는 건 결국 자기 절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네.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가 애정이 형성되는 그 시기라서 그런 그렇죠. 거 상관이 있는데요. 그 버코이츠 같은 경우 또래보다 아이들이 몸집이 컸고요. 17살 때 IQ를 쟀는데 118. 평범하네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근데 118이면 그때 당시에 교수님 높은 편이래요. 그래요? 네. 지금 118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는 나쁜 정도가 아니라 좀 좋은 편이었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예쁘장하게 생겼었대요. 근데 뚜렷한 이유 없이 아이들 괴롭히고 폭력성 있는 아이로 사람들이 기억을 했고, 부모가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군대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왔었다고 그러던데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주한미군으로 와서 근무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한국에서 좋지 않은 일은 겪었어요. 이 매춘부하고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성병 걸려가지고 그때 아마 고생 좀 했었다고 그러고 74년도에 제대했다고 그러니까 71년도 입대해서 74년도 제대했으면 3년 근무한 네. 거예요. 네. 이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사고를 치거나 사실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때도 교수님 그 되게 총을 잘 다뤘대요. 총을. 그래서 우수한 사수였다고 아씨 우범근 생각이 또 갑자기 나네. 아, 총기 얘기 나오니까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제대 후에 뭐 경비원으로도 일하고 택시 운전사로도 일했는데 친모를 그때 갑자기 이제 찾아야겠다는 이제 들었잖아요. 군대 가서 입양됐다. 입양된 걸 알았으니까 친어머니 찾아가는구나. 이거 꼭 그러더라고요. 네. 이상하게 피는 그런가 봐요. 자기 찾고 뿌리 싶은가 봐요. 뿌리란 그런 게 있나 보죠.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친어머니를 어떻게 보면 자기를 버린 엄마잖아. 그렇죠. 남자를 찾아가면서 남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기가 자기 배로 난 자식을 버리고 간 거 아니야. 그러면 버코위치 입장에서는 자신을 버린 비정한 엄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반겼어요? 이거는 못 반겼을까 안 반겼을까? 이게 사실 나를 떠나버리고 간 전 남편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불편함 때문에 아이한테 그게 전수되나 이어지나? 그리고 교수님 그런 이게 감정이? 입양 보낼 정도고 아이를 키우지 정은 않았으면 없는 거예요? 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안 반겼겠다. 네, 아니 근데 양심이 있으니까 못 반겼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죠? 있겠죠. 안 반긴 것과 못 반긴 거는 좀 달라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그 누나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아 누나. 누나는 벙코이츠 반겨가지고 몇 번 만났는데 버코이츠가 오히려 되게 서먹해 했었다고 해요. 몇 번 만났지만 다가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서로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버코위치 가정 환경은 저희가 대충 설명드렸고요. 네. 체포로 갈까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거 총 쏴갖고. 그러니까 너무 사건이 많잖아요.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도 진짜 부상이 컸던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근데 버코이츠가 잡힌 거는 교수님 이 편지 때문입니다. 결국 편지네요. 근데 그 편지 아니에요. 네. 저 언론사에 보낸 편지나 경찰한테 보낸 편지 때문에 잡힌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예, 그렇지만 편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편지 쓰는 습관이 있는 놈 반드시 잡힌다. 그렇다고 범인들 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쓰는 놈은 죽으나 살아 쓸 겁니다. 그것도 수법이고 본인의 어떤 고유 영역이에요. 네. 예.
그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될 즈음이었어요. 예, 예. 그게 1977년 4월 10일쯤에 예. 이 그 버코이치가 예.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한테 샘커라는 사람한테 샘커. 네, 그 익명의 편지를 보내는데 버코이치가 네, 왜 보냈죠? 당신 걔 너무 시끄러워. 아, 그 시끄럽다고 그 이웃집 그 샘커라는 사람한테 네. 걔 좀 조용히 시켜라 이거죠? 네. 어. 그리고 나서 계속 시끄러웠나 보다. 네, 9일 있다가 또 보내요. 이번에는 너 왜 걔 관리 제대로 못해? 그러면서 막 그 샘커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커가 편지를 경찰한테 신고했는데요. 네. 근데 경찰이 여기도 또 이런 경찰이 여전히 있구나. 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네요. 네. 하기야 그때 살인 사건에 투입됐으니 그쵸. 이거 무슨 개 짖는 소리 그 다음에 협박하는 거 이거 귀등이나 들어왔겠어요? 근데 바보예요. 디어 그 보넬리 예, 거기 편지 보냈다는 거. 그 다음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신문에 난 건 언제죠? 그게 6월 달 아 그러면 그 이전이네. 네, 그러니까 뭐 경찰은 특별한 조치를 안 취했어요? 네. 근데 이게 편지만 4월 10일, 19일 온 게 나중에 4월 29일 날요. 교수님 갑자기 예. 샘커가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밖에서 꽝 하는 총소리 들었죠? 네, 한 발 펑 하고 총소리가 난 게 들려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자기 개가 총 맞아서 죽은 거죠. 네. 그러면 이건 버코위치가 쏴 죽였을 가능성이 거의 100%잖아요. 네. 자 경찰에다 다 신고했죠. 네. 그 이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시작했겠고. 네. 근데 왜 버코위치 수행이라는 거 몰랐지? 난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 익명으로 보내서 몰랐구나. 그러니까 의심은 그러니까 익명의 편지를 보냈던 사람이 이제 그 걔를 죽인 것 같은 총을 쏜 것 같은데 그 익명이 버코위치인 줄은 몰랐구나. 근데 교수님 이웃집이잖아. 근데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운 사람은 옆에 사는 사람이잖아. 그럼 옆에 사는 사람 다 조사했으면 되지. 미국 경찰도 별 볼일 없구나 이거요. 에이 참. 근데 그 걔가 이제 그러니까 걔는 그나마 다행인 게 살아났어요. 아 살았어요? 네, 걔가 살았대요. 어.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6월 달에 있잖아요. 네. 6월 10일 날 그 아까 그 버코이치가 카사라라는 그 집에 새들어 산다 그랬잖아요. 잭이라는 사람 집에 이제 네, 새들어 네. 살았죠. 잭 카사라. 네, 거기에 또 이 버코이치가 편지를 보내는데 네. 이번엔 익명으로 안 보내요. 샘커의 이름으로 보냈네. 아까 네. 그 이웃집에 샘커를 그 사람 이름을 도용해갖고 잭 카사라라는 자기 집주인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네. 왜 쓴 거예요? 이때는 네. 당신이 그 뭐지 그 집에서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아유 내가 유감을 좀 표현한다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이제 그 케어를 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거기다 봉투 안에다가 근데 그 세퍼트 사진 있잖아요. 예. 개 사진을 하나 동봉해가지고 보냈대요. 왜 그랬지? 이게 약간 망상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저 샘커가 보내는 걸로 했는데 편지 말미에는 샘과 프랜시스라고 또 썼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샘은 지 머릿속에 늘 상존하는 이 샘인 것 같아요. 네. 프랜시스는 또 어디서 굴러온 걸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작 이제 그 제카사라 같은 경우는 아니 쌤 다친 적도 없는데 지붕에 떨어진 적 없다며요. 네, 이런 편지 받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아니 당신 나한테 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그랬더니 나 보낸 적 없는데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놈이 네. 자기 집주인이 떨어지기를 바랬었나 봐 머릿속에서 늘.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망상을 하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보내고 또 거기다 개 사진까지 동봉해서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이상하니까 자기 가족들끼리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뭐 토의를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까 샘커 가족 그다음에 카사라 가족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지. 뭐 서로 토의를 했대요. 그러면 저 샘커 입장에서는 걔가 총 맞은 적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 겪었고 네. 카사라 같은 경우는 아니 뭐 뜬금없는 내가 떨어졌다는 뭐 이상한 편지가 오고 그러니까 두 집이 뭐 서로 이상하다고 협의를 했구나.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카사라 아들이 스테판 카사라인데 스테판 카사라. 근데
좀 이상한 사람 하나 있어요. 그러더래요. 우리 집에 살던 남자 중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 데이비드 버코위치라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버코위치가 네. 있었는데 걔를 굉장히 싫어한다. 성가시하고 싫어한다. 데이비드 버코위치라는 사람이 좀 의심스럽다. 이제 경찰에 딱 이제 수상하다라고 신고를 한 거죠. 야, 이거 두 가족의 어떤 그 토의 끝에 이 한 놈이 이제 버코위치가 수면에 떠오르는 거네요. 이상한 프로파일은 그분들이 했네. 그- 뉴욕 경찰이 한 게 아니라. 우리 집 동네에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데이비드 저 버코위치라는 애가 걔도 싫어하고 행동도 이상해. 그러니까 경찰에 이상한 편지 2통 다 보여줬을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근거 나온다. 내가 볼 때는. 네. 그 보넬리 경감한테 보낸 필체가 있을 거고. 네. 뉴욕 데일리에 보낸 필체가 있을 거고. 요 편지하고 대조하면 될 것 같다. 이제는. 그런데다가 뭔가 행동이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다가 그렇죠. 쌤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쌤 얘기 나왔지, 쌤. 네. 그리고 걔를 또 총으로 쐈다고 맞아. 하니까 총 나오고. 네, 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서에서 특별수사본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당신들이 쫓고 있는 살인마랑 또 생긴 것도 비슷하다. 나이라든지 키라든지 체격 같은 거. 네, 그러면서 제보를 한 거예요. 특별수사. 그래서 그때 네 번째 사건인가 뭐 할 때 총 쏘고 하이 하고 손 들고 네. 도망갈 때 목격자 있잖아. 네, 그럼 네. 목격자한테 얼굴 보여주면 되잖아. 네. 목격자 얼굴 보여줬죠. 네. 그래서 그때 목격자가 이건 또 따로 일어나고 있었고 버코이즈는 계속 또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건에서 목격자가 한 사람 하이 그 사람 말고 근처에서 주차 딱지를 떼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었다. 다른 목격자가 또 하나 목격자가 나왔는데 도망가는 범인이 그때 경찰이 주차 딱지 떼고 있었던 그 남성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아하. 그러면 인적상 딱 나오겠다. 네. 이때 그렇게 이제 용의자 선상에 올라가고 수사가 진행되는 8월 6일 날이에요. 네. 아직 이 새끼 이제 걷어들인 일 아는 것 같아.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버코위치가 아래층 살던 크레이그 글래스먼 집에다가 불을 질렀네. 네. 그래 글래스먼이 경찰에 화재 신고를 하면서 여기도 편지를 받았던 거지, 익명. 이것도 익명 편지 같은 걸 또 받았은 모양이다. 네. 얘는 편지 쓰고 공격하고 막 이랬네. 그러니까 편지 쓰고 개총 쏘고 편지 쓰고 불 내고 막 이러니까 이 일대에서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걸 이제 경찰에 그 신고를 해서 이게 하나하나씩 모인 거였고요. 그러면 빨리빨리 데려다 따다가 조사를 하지. 이것도 한국 경찰 같으면 박살났다. 수사본부에다가 이름, 인적사항, 체격까지 다 줬는데 그거 뭐 하느라고 시간 끌어갖고 이틀 3일 상관으로 지금 막 불이 계속 일어나고 이러냐고 또 욕먹었을 뻔했네 보니까. 네. 그러고 나서 8월 8일입니다. 예. 버코위치 딱지 나왔지? 네. 그 봐요. 그 인적사항 나온다니까. 그래서 바로 데이비드 버코위치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뭐 이 새끼 딱 카사라 가족, 그다음에 글래스먼, 편지 다 뭐 경찰에 왔던 거, 원론소 왔던 거 맞춰보니까 버코위치가 딱 범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잡으러 갔는데 8월 10일 날 아파트에서 잠복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기어 들어오는 거 이제 체포했고. 근데 그때는 그때 24살이에요. 우체국 직원이었다네 걔가. 버코위치가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었을 텐데 딱 그 웃으면서 그랬대요. 뭐하다 이제 와요. 나 미치겠다. 뭐하다 이제 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딱 물었대요. 당신 이름 뭡니까? 그랬더니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알 거 아니야. 당신들이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동안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모릅니다. 말해 주십시오. 딱 그랬더니 나 쌤. 데이비드 버코위치 딱 이랬대요. I am Sam. I am Sam. 그래서 Sam, son of Sam이구나. 네. 체포되고 나서 범행 이 사람 아주 순순히 털어놨네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범행 안 숨겨요. 네. 변명도 안 하고. 네. 거의 순순히 범행 틀어놓고 나왔네. 아까 말씀하신 거 그 범행 노트가 아파트에서 발견이 됐네요. 네. 고맙죠. 땡큐죠. 네. 진짜 되게 침착하고 할 말 안 하면 자기 노트까지 있다는 얘기도 본인이 다 하고 뭐 기록까지 놨다. 리볼버 사사구경 사사구경 그 권총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 차 안에서도 그리고 그 반자동 라이플까지. 아주 그 반자동 라이플 쓰기 시작하면 이제 대량으로 사람 죽일 뻔했다. 네. 검거 안 됐으면.
그리고 이제 그 편지. 네, 편지도 있었고 또 이 사건 다음 범행. 아, 다음에 할 사람 이제 예고하고 쏘니까 네. 야, 그런 메시지도 써 있었다 이거죠? 네. 그 사람은 다행이네. 다음 타겟으로 선정됐는데 범행 직전에 잡혔으니까. 다음 뭐 자기가 어떻게 범행할지 다음 또 누구한테 편지 보낼지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써 있었나 봐요. 2000건 그 자백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까 그 김유희 프로파일 말씀하신 게 맞아요? 노트에다가 불의 형태 네.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네, 쓰레기나 폐옥에다 붙이고 나서 어떻게 불이 붙는지 그걸 관찰을 했대요. 야. 그래서 소방차가 어떻게 와서 소방 활동을 하는지 그걸 보면서 자유행위했다는 거 아니에요? 방화하고 자유행위는 사실은 같이 갑니다. 네. 거의. 네. 예. 그러면서 소방차가 어떤 종류가 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불을 껐는지 예. 그리고 당시 날씨는 어땠고 바람은 어땠는지 다 적어놨대요. 그러면 이건 뭐 2000건 명확하네요. 네. 아주 경찰 입장에서 생큐네, 생큐. 베리 생큐. 참나 이게. 근데 이게 또 왜 샘커라는 사람을 공교롭게 이름이 샘커잖아요. 그 네. 개 주인. 네. 그 사람을 갖다 또 찍어다 붙여갖고 한동안 애매긴 모양이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 살인하라고 시켰다. 그러니까요. 샘커라는 남자로부터 살인 명령을 받아갖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전달해준 게 개래요. 개라면서요. 개를 걔가 통해서 짖으면서. 전달을 받았다며요. 샘커. 그러니까 샘커가 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걔가 전달을 받아갖고 지한테 와서 계속 사람 죽이라고. 시킨 거예요? 네. 이건 내가 볼 때 일부러 한 거예요. 네. 예? 황당한 얘기이지 빠져나가지. 그래서 그 개를 샘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대요. 네. 그래서 악마.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그 얘기 거짓말이라고 자백했죠. 네. 그러니까 이 만화 같은 얘기 해놓고 이 새끼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샘커가 시킨 거 사실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부터는 또 악마가 날 시켰다, 샘이 날 시켰다, 막 이렇게 예, 뭐 예, 얘기를 왔다 했다고 갔다 해요. 근데 의외로 재판 과정에서 내가 한 거 다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신과 의사들하고 변호인들의 활약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변호인 측 정신과 의사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진단을 했는데 그리고 이런 편지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이냐.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겠지. 악령이 시켰다고 했다. 실제로 이 사람 정신분열이라고 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분명히 그래 과대망상은 있는 건 맞다. 얘가 망상은 있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정신분열처럼 인지 능력이 없거나 통제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생각하는 건 정상이다. 라고 반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변호사 측에서 정신 이상이라고 주장했던 그 아브라함 함슨 박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 진짜 약간 정신 분열에다가 전형적인 살인 광인에다가 방화범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방화를 저지른 거다. 그러니까 2000건이나 저지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인정되지 않았어요. 얘는 그래서 법정에서 365년 받았어요. 365일에 뉴욕은 사형제도 없잖아요. 응? 뉴욕이 네. 살인 사형제도가 없어요. 뉴욕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365년 합사형 받은 것 같은데 뉴욕 아티카 형무소에 수감됐다. 아티카 형무소가 악명이 높던데요. 그게 갱들하고 막 이런 게 막 버무려져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지간하면 아마 뒤지가 맞나 봐요. 근데 최근에 찍힌 사진 보면 그냥 되게 편안한 할아버지 같은 늙은 모습이에요. 그냥 뭐 나이 먹으면 늙죠 뭐 그놈이 뭐 365년 받았다. 네. 그럼 이거는 뭐 자손 대대로 받아야 되겠네 형량을. 네. 그러니까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합산형. 사형 선고 안 하려면 합산형에서 이놈처럼 365년 때리면 이 새끼는 우리하고 다시 섞일 일은 없잖아요. 적어도 교도소 안에서 뒤져가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적어도 그런 보장은 받는 거 아니야. 근데 네. 우리는 무기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징역 그게 기간이 안 정해진 무기로 해갖고 살인범이 27판이면 다 기 나오니까 문제인 거죠. 맞아요, 교수님. 그래서 그런 거지. 이렇게 365년이나 뭐 무기 받아서 못 뛰어나오는 거나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안 내보내 주기만 한다면. 네. 근데 이 365년 때려버리면 이건 절대 못 나오니까. 우리하고 같이 섞일 일이 절대 없으니까 안전하잖아요. 네. 이게 흑마술도 배웠다면서 이놈. 뭐 닭이 말로는 흑마술 단체에 참여하고 네. 악마 숭배를 했다고 하고 그 흑마술 단체에서 네. 한 100마리 정도의 개 가죽을 벗겨서 그 시체를 이렇게
대량으로 아마 그 버린 사건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거기에 참여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기의 살인의 동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대요. 뭐 여설이 거짓말이죠, 이거. 뭐 여성에 대한 실망이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소리가 악마라고 들린다라고 얘기도 악마 하고. 지시, 네. 지시가 들린다. 네. 환청, 네. 그 들린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로 밝혀졌죠. 네, 교도소 안에서 왜냐하면 정신분열이었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런 징후들이 보였을 텐데 사실은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일기도 썼다며요, 투옥 중에도. 네, 아주 꼬박꼬박 진짜. 이 자식은 기록하기 좋아하는 놈인 것 같아요. 이게 버코위치가 87년도에 동료 제수자가 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크리스천이 됐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뻔뻔하게. 그 가석방 신청해요? 네. 2002년도에 가석방 신청했는데 기각됐고 2004년에도 2006년에도 또 낸던 거죠.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도. 네. 그러니까 이놈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사람 죽인 거에 대한 어떤 그 자책감이 전혀 없는 거죠. 10원어치도. FBI 면담 얘기해 주세요. 그때 면담을 할 때 자신 이거 변명이긴 한데 얘기했어요. 사회에 관심하고 집착, 그 언론이 나한테 보여줬던 그 있잖아요. 막 보도 나고 이런 게 나의 그 살인에 대한 환상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와 나를 살인하게 했다. 자기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변명에 불과하지만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신문에서 요만한 사안을 엄청나게 확대해가지고 언론 보도에서 막 해주면 그 숨어있는 범인 새끼는 우쭐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그 언론의 폐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사람들이 나를 스타로 바라봤어요. 아, 스타로 바라봤어요. 사회가 온통 연쇄살인범에 매혹된 것 같았죠. 나는 샘의 아들이라는 로고까지 만들 생각이었어요. 아, 로고를 만들 생각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나를 사람들이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뒤로 갈수록 편지가 사실 늘어나잖아요. 각가지에다 계속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게 이제 엄청난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했구나. 네. 여기서 시사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 무작위하게 같지도 않은 거 막 기사화해가지고 꼬리를 물어서 막 부각시키고 띄우는 거. 네. 이건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111만 부가 막 팔려요. 그러니까 막 오 이런 게 막 생겼던 거죠. 근데 이 버릇은 정말 교도소가서도 못 버리나 봐요, 교수님. 새끼 이게 문제 많죠. 네. 죄진 새끼들이 사람 죽인 새끼들이 교도소 들어가고 밥 처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들 징역을 그냥 그 입에서 단내나게 시켜야 된다니까요. 일 시키는 거를 할 일 없고 할랑하니까 말이야. 건강 좋아지고 어떻게 저 삼시세끼 끼니 때마다 규칙적으로 밥 처먹고 운동 시켜주고 국가에서 공짜로 밥 먹이고 치료해 주니까 말이야. 시간 남아가지고 사람 죽인 거 자서전 쓰고 앉았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죽였다고. 그래갖고 그거 팔아서 돈 나오면 자기 아들한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미친 새끼들 몇 명 있었죠, 그죠? 유영철도 있었고. 네, 그런데 그 환수는 안 해도 아예 추출판 자체를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요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Son of Sam Law라는 게 있어요. Son of Sam Law. 샘법이죠. 샘의 아들법. 네. 샘의 아들법. 네. 요게 이제 내가 오늘 이건 관심 많이 갖고 있죠. 네, 이건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실 건데 이게 버코위치 때문에 생긴 사실.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자신의 범죄로 얻은 어떤 대중적인 인지도를 이용해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발생한 수익이 범죄자한테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77년도에 제정된 미국의 법이에요, 이게. 네. 이 법은 1976년 미국 뉴욕을 공포에 떨게 한 연살인마 네. 버코위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네. Son of Sam Law.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자기 일대기를 책이나 아니면 영화로 만들었을 때 그 수익이 범죄자한테 돌아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 뭐 범죄자 일대기 뭐 이런 거를 책이나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이득을 범죄자가 챙기는 거 이거를 통제하는 법이에요. 네. 이건 당연한 거죠, 사실은. 버코이치가 체포되고 나서 출판사 두 곳하고 계약을 했대요. 근데 교수님 그 금액이 뭐냐면 네. 32만 5천 달러의 출판 계약하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매크로빌 출판사가 25만 달러, 뉴욕 포스트 신문사하고 7만 5천 달러. 와, 그래서 32만 5천 달러 출판 계약을 딱 맺어가지고 이게 이제 논란이 엄청 됐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뉴욕 뉴욕주 의회에서 77년 범죄로 인한 이득을 몰수하는 내용의 법 이거
Son of the Sam Low를 만드는 겁니다. 제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셈의 아들법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범죄자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범죄 피해자 보상위원회가 있대요. 범죄 희생자 보상위원회가 있어요. 범죄로 희생된 사람들 보상위원회가 있어요. 예. 이거 우리나라 이거 잘 생각해봐야 돼요. 예. 거기서 5년 동안 보관해서 예. 이제 그 사람들 유족들한테 원할 때 주는 거예요. 네. 이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저 이거 미국의 대다수 주들이 다 그렇게 해요. 네. 뭐 네바다 주인가 뭐 라스베가스 라스베이거스 주 몇 군데 빼고 네. 나머지는 미국의 절대 다수의 주가 이렇게 범죄 희생자 보상위원회에서 5년간 그러니까 범인 입장에서는 그때 쓸 필요도 없는 거야. 지한테 안 돌아오잖아. 그쵸. 5년 동안 거기서 그 돈을 관리하면서 그 돈으로 희생자 가족들한테 계속 신청하면 보급해 주는 거야. 나는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범죄자 새끼들 교도소에 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징역을 아주 빡세게 시켜가지고 일당 많은 징역을 좀 시켜서 네. 거기서 나오는 걸 축적해가지고 여기처럼 범죄 희생자 보상위원회 만들어서 희생자 가족들한테 돈 좀 주게 시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편해갖고 무기수 사형수 새끼들 밥 처먹고 누르랄라 하니까 맨날 음란도서나 들여보내라고 지랄하고 막간을 인생이라고 교도관들한테 맞짱 뜨자고 덤비고 말이에요. 죄진 놈의 새끼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버코이츠 희생자들 중에는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그러면 평생 걸을 수 없는 사람,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평생 정신병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사는 사람도 맞아. 있는데 버코이츠는 진짜 얼굴 보면 편해 보여요. 편한 거죠. 지는 뭐 어떻게 보면 이건 편한 얼굴도 아니에요. 얼빠진 얼굴이죠. 이 새끼 뭐 희망도 없으니까 365년 지가 어떻게 뭐 지는 알 거 아니에요. 영원히 마루고 닳도록 여기 살다가 뒤진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석방 신청을 하다니. 뻔뻔하게 이럴 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죠. 요거 범죄 희생자 보상위원회 혹시라도 좀 우리 방송 들으시는 저 전문가들 또 저 의원님들 계신다면 범죄 희생자 보상위원회에서 좀 답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해외 사례 샘의 아들 데이비드 버코비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요? 그 살인을 이 사람은 악령에 의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본인의 어떤 기질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들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합쳐졌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이 가속화시켰던 것들은 대중의 관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 타켓이 여기서도 한 번 더 공조가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했던. 오늘 모처럼 우리 구독자님들 좀 그냥 늘 쭉 흘러가다가 가끔은 일탈 한번 툭 튀는 것도 괜찮거든요.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일탈 한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일탈이 사회에서 어떤 그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일탈은 안 되죠. 네. 그렇지만 가끔씩 정해진 패턴을 살아가다가 사이드 스텝도 밟는 거예요. 백 스텝도 밟고요. 그죠? 네. 그런 개념으로 또 구독자님들이 원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1탄으로 해외 그 연살인마 특집 샘의 아들 44구경 살인마 데이비드 팔코 버코위치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충실하게 준비해서 방송 한번 했습니다. 구독자님들 반응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네, 해외 사례라서 사실 제가 이게 명확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대한 그 조사를 해봤는데 부족한 부분도 많을 거고 어떤 부분은 또 조금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한테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영어 공부를 제가 많이 안 해서 그 원서를 제대로 다 살피지는 못했어요. 네. 저도요, 교수님. 네. 아니, 원서는 제가 있어요. 원어 책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 있는 그 친구들, 지인들한테 통해가지고 전부 다 받아서 이렇게 쌓아놓고는 있는데,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해서 다 못 보겠더라고요. 예. 네. 오늘도 교수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참, 그 전에 네. 해외지만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은 정말 저희 또 빌면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인 것 그럼요. 같아요. 범죄에 대한 피해나 범죄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 이거는 항상 전 세계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